이러시면 안 됩니다. 기준이 있는 투자, 깡센 인사이드에서 함께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깡센 인사이드 강재훈입니다. 오늘 시장 상당히 좀 강하게 잘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굉장히 오랜만에 이틀 연속 강세를 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드는데, 우선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남아는 있지만 가장 큰 산 하나를 넘어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우선 연준의 결과 자체를 봤을 때는 시장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총 6번이 올해 남아있는데 한 0.25%씩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부분이 결국 이제 통화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는 해소시켜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이제 국내 증시에서 문제됐던 부분이 바로 이제 중국 증시 그리고 이제 환율 이 부분이었는데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중국 증시가 강세를 잘 나타내 준다 되죠. 그래서 어제 중국 증시가 변동을 상당히 크게 나타내다가 결국은 급등을 해서 마감이 되었고 오늘 연속해서 강세 뛰면서 바닥 시그널이 상당히 강해졌다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1221원까지 현재 내려온 그런 상태인데 앞전에 환율 자체가 이제 1244원에서 20원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환율 자체가 이제 예전부터 이어왔었던 고가 라인대에서 강점을 어느 정도 나타내 줬다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했던 부분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가 또 강하게 들어온다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외국인들이 현물에서의 매수와 더불어서 선물까지 같이 유입을 하는 모습이고 외인들이 선물에서 매수를 해주는 부분이 베이시스 역시도 마이너스 0.2% 정도로 어느 정도 완화시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기관에서의 프로그램 매수가 시가총액 상위주를 중심으로 유입이 된다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자체가 결국은 외국인들의 현물 쪽에서의 매도란 부분, 이 영향이 시총 상위주들에 대한 약세 흐름을 상당히 많이 높였었다가 되는데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는 시총 상위 낙폭 과대주 그리고 성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세가 두드러진다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쪽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 뭐 게임이라든지 인터넷 관련된 쪽이 강세를 띈다 되고요. IT에서도 상당히 강세를 띈다 되죠.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뭐 삼성전기라든지 그리고 뭐 LG노텍 그리고 나머지 쪽에서도 다 강세 뛴다 되고 부품주도 그다음에 2차 전지도 이제 바닥이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낙폭과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 역시도 상당히 강하다 되는데 낙폭과대 2차 전지에서는 이제 소재 관련된 쪽에서 포스코케미칼 가장 낙폭이 컸던 쪽 중에 하나인데 이런 쪽에서도 역시 강세 뛴다 되고요. 제약은 요 근래 들어서 계속해서 강세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되고 이제 어제 완성차를 중심으로 반대 나왔던 부분이 오늘도 이어진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금융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이란 부분이 이제 뭐 은행주들이란지 보험주들 그대로 모멘텀을 가져간다 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바텀 라인에서 보게 된다면 앞으로 증시 자체가 추가적인 하락이 없고 반등 쪽에다가 무게를 실어준다는 점이 나타난다 될 경우는 지수가 바닥이란 논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증권주들의 강세 역시 두드러진다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시장에서 반대로 이제 선도주다라고 했었던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차익 실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가 되는데 이 부분이 오늘 같은 경우 건설이라든지 유틸리티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쪽하고 그 방산, 의료, 원자재까지 해서 이쪽에서도 차익 실현이 좀 나타난다. 그래서 차별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시장에서 선도주 같은 경우는 강세에 뛰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과 승부를 이어간다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그동안 시장에서 지수의 하락을 끌고 내려왔었던 수급적인 부분에서 가장 안 좋았었던 시총 상위가 강세를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체크 좀 해볼까요? 시장에서 이제 요 근래 들어서 눌린 종목이다라고 들었던 종목들이 결국 이제 어저께 뭐 마지막으로 체결이 안 됐던 거 하나가 바로 현대중공업이었었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가를 10만 6천원에서 8천원 사이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이 가격대를 줬다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눌린 종목은 다 체결이 된 그런 상태가 되는데 하나씩 좀 체크 좀 해보죠. 우선은 이제 시장에서 현재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매수가 대비해서 소폭의 상승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럼 이제 건설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조정받는다 할 때 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의 증가가 크게 나오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건설 같은 경우는 오늘 숨고르기 무난하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OCI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는 뭐 5%대의 상승을 보이긴 했었지만 한번 저항을 받았다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11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한다 정도 되는 거고, LG 디스플레이도 오늘 아침에는 이제 한 3.6% 정도 올라가면서 이제 목표가를 23,300원 말씀드렸는데 19,950원 정도 갔다가 현재는 상승폭이 좀 축소된 케이스고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강세 3.5% 정도 이어간다 되면서 목표가로서 16만 5천 원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목표가 조금 아래에서 움직인다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넷마블도 오늘 아침에 강세 뛰면서 현재는 1.3% 정도의 강세 유지한다 되는 케이스고요. 그리고 LG루프스도 현재는 13,700원에서 75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소폭의 강세 그대로 간다 되죠. 근데 현대중공업까지 오늘 아침에 시가가 낮게 출발하면서 결국 이제 현대중공업도 이제 다 진입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와 손절가는 동일하게 가시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체결이 된 현대중공업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현대중공업은 처음에 진입할 때 기준이 뭐였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라는 쪽에 대한 업황 기대감은 동일한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가 어떠냐면 앞전에 현대중공업이 공모를 해서 오늘 공모주에 대한 보유예수 물량이 해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해제가 된다 하면은 아무래도 매물 압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전체적인 추세 돌파와 박스권의 중간 마디 가격이 이 10만 6천 원에서 10만 8천 원 사이 여기가 되는 건데 이 가격대에 오늘 진입을 했다는 거죠. 그 오늘 같은 경우 이 라인대가 눌림 자리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눌림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차트적인 흐름에서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자리대에서 지지를 잘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세를 띄었다가 조금 밀린 종목들 내에서 또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 목표가를 잡았던 이제 OCI라든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LG 디스플레이를 보게 되면 LG 디스플레이가 진입했던 자리대가 바로 이 바닥권에서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올 때 진입을 한다가 된 거였습니다. 지금 이제 저항을 받은 자리대가 이제 2만 원이나 라운드 가격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고가 라인대를 한번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줬다가 된 거고 중간 마디자리에서 오늘 안착하는 과정을 보인다면 그 다음번에는 돌파형이 나온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어차피 수익 중이면 좀 편하게 들고 갈 수도 있는 건데 이 라인도 이렇게 나중에 넘어가느냐 이런 거를 보는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강세 때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바텀 피싱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앞전에 저점 자리대를 어저께 회복하는 구조를 보여주고 지금 현재는 16만 원에서 16만 2천 원 요 사이대가 바로 직전에 매물이 많은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매물이 이 라인대에서 단기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다 된다. 이 중간 마디 정도 들어오기 전에 이런 자리대에서 짧게 한번 찰시를 해주면 된다. 이런 관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눌림이라는 부분은 급하게 뭐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가격에 왔을 때 사는 거고 그리고 거의 맞춰서 목표가와 손절가를 기준으로 잡으면 된다. 간단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서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시장 자체가 변동성을 키웠던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계감이 높을 수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변동성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의 변동성 지수를 보면 이제 아침 방송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변동성 지수를 볼 때 시장에서 변동성 지수가 28에서 29 사이를 깨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은 실제 어저께 이 가격대를 깨는 그림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변동성 지수 자체의 흐름을 봤을 때는 11월 달부터 굉장히 변동성을 크게 키워오면서 위아래로 등락을 보였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제 이 라인대를 이탈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등 자체가 제한적인 그런 구간에 들어온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완화된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방향 자체가 이제는 좀 더 윗자리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이제 선물 쪽에서 흐름을 잠깐 보게 되면 선물에서 출발 위치가 363포인트 전후에서 출발을 했고요. 계속해서 좁은 밴드에서 움직이는데 아침에 저가를 만들었던 자리가 361.2포인트 되겠죠. 그럼 이게 어떤 자리냐면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지수는 바닥권이었던 건 똑같죠.
그래서 결국은 박스권의 하단 자리, 1월 달에 저점 자리대를 지켜내고 요 구간에서 왔다 갔다 했었다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1월 달 바닥 만들고 가장 매물과 움직임이 많았던 자리대가 선물 쪽에서는 360에서 362포인트 요 하단 정도 자리대가 되는 거고 상단 자리가 이제 이 라인대가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앞전에 가장 중요했던 지지 라인대를 올라왔다 되는 것이고 박스권의 중간 이상을 살려놨다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차트적인 부분에서 이제 해석을 할 때 박스권으로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는 케이스고요. 반대로 박스권이 아닌 이제 전체적인 앞전에 요 왔다 갔다 했던 자리대를 시장에서 그냥 단순 변동성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는 거죠. 상가 패턴으로서 해석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직가삼각형 패턴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윗자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도 되는 케이스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이제 남아있는 불확성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러시아 문제 정도가 남아있다. 이렇게도 보일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봤을 때도 이제 정점을 확실히 찍었다라는 것이 보이죠. 그러니까 환율 자체가 우선 1차적으로 1238원이라는 자리대를 깨게 되면 그때는 밑으로 더 깨질 수 있는 정점을 만들었던 확률이 높았던 부분인데 어제 이 라인대를 깨면서 오늘 현재는 122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환율이 완전히 상승 추세를 깨는 거는 이제 1200원을 깨야 되겠지만 현재는 환율이 추가적인 급등이 없다는 부분이 된다면 시장에서 외인들의 매수는 좀 더 견고하게 유입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별로 없죠. 어차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 시그널을 확보했다. 이렇게도 보셔도 되는 건데 결국은 미국 중심의 성장주가 먼저 무너졌었고 국내 증시 거의 따라갔었고 그 다음에 유럽 증시가 무너졌었고 중국 증시가 무너지면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밸류 메리트가 굉장히 싼 구간에 들어왔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비슷한 구간까지 들어왔던 건데 밸류를 싼 상태에서 이제 우려감이 하나씩 완화되는 구간에서 이제 러시아 문제만 해소된다면 이 역시도 시장에서는 호재성으로 적용이 된다고 할 것이고 환율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정점을 다 찍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는 이제 별로 없어지겠죠.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까지 이제 하단 자리대 360에서 361.5포인트 이 라인대를 안착한 지 정도가 될 것이고 상단 370포인트가 이제는 열리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사실 시장에서 연속성 있는 지수의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돌파한 2700포인트는 일단 지지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여러 시장 여건들을 확인해봤습니다. 우리 채팅창에 그럼 저항이 또 어디가 될까요? 궁금해 하셨는데요. 2750일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 부근에서의 움직임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죠. 원래 2750선을 잘 지지했다가 전쟁 리스크로 좀 이탈했던 구간인데 과연 그 선에서 또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여러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목요일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